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9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우파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 의원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상태로 지금 신당을 만든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현주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지는 오래됐고요. 현재는 무소속인데 신당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우파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연합 출신인데, 그리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당보다 더 우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선거법은 어차피 국회를 통과했고, 그러니까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서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치러야 한다. 3개월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약 100일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우파들의 움직임이 각계약진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움직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7일 날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고 있죠. 유승민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그 새로운 보수당의 경남도당이 창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일 어제죠. 어제 대구시당이 창당이 됐고, 그런데 아직 경북도당은 창당이 안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은 경북도당조차 창당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따 오후에 서울, 부산, 경기, 인천 4개 지구당을 창당합니다. 4개 시당을 창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6개를, 이제 오늘이 지나면 6개 시도에 시도당을 두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새로운 보수당, 이제 약칭 새보수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보수당의 중앙당을 등록합니다라는 그 요건을 갖춥니다. 왜 그러냐면 5개 시도, 5개 시도에 시도당이 창당을 하면 중앙당 창당 요건이 됩니다. 정당 등록의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새보수당은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인데, 내가 대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는 포기하고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구시당 위원장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대구시당 위원장이 되든 인재영입위원장이 되든 대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새로운 보수당, 새보수당의 실질적인 정치적 대표는 유승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망가 정당이라고, 정치학에서 보면 명망가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명망가, 이름 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주도가 돼서 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도나 무슨 시스템에 의한 정당이라기보다는 개인 정당입니다. 개인 정당. 그런 정당을 정치학 이론에서는 명망가 정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당입니다. 유승민 당.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평민당 그러면 김대중당, 민주당 그러면 김영삼당, 흔히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민정당 그러면 전두환당 또는 노태우당 이렇게 불렀듯이 이게 개인 정당 비슷한 그런 명망가형 정당이 됐다.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무슨 직책을 맡았느냐, 대표를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당은 유승민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유승민 의원만 이러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현주 의원 있죠. 무소속 이현주 의원도 미래를 향한 전진당 4.0,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래서 우리가 약칭 흔히 전진당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어제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당 창당대회. 그리고 이종혁 전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종혁 전 의원은 한국당 전에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산 출신이죠. 거기에 가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당 준비위원장을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어제 부산시당 창당준비위원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등 부산에 있는 민주당 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단호하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현주 의원, 이 전진당이 한국당인가? 한국당하고 헷갈릴 정도로 똑같습니다. 다만 이종혁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금 다르게 이제 차별화를 한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능야당을 심판하고 내년 총선에서 제1당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만 좀 다르고 이현주 의원이 어저께 축사에서 한 얘기는 한국당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 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전진당은 내년 1월 21일까지 시도당 창당 요건은 5개라고 했죠. 근데 한 6개 정도의 시도당을 창당을 하고 나서 1월 25일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승민당은 1월 5일에 하고 이현주당은 1월 25일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면 내년 1월 25일, 26일부터는 이제 우파는 한국당, 그 다음에 유승민당, 한국당 황교안당이라고 한다면 한국당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그러면 황교안당, 유승민당, 이현주당 거기다가 조원진당, 우리공화당 이렇게 무려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4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지금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자, 우파가 통합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파 통합을 하자. 그런데 우파 통합을 위한 움직임, 물밑 움직임 이거는 현재 활발하지 않습니다. 통합을 하자고 그냥 캐치프레이즈만 던져놓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황교안 대표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현주당이든 조원진당이든 뭐 유승민당이든 간에 그 당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글쎄요. 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지금 현재 만약에 내일 총선을 치른다면 조원진 대표의 가능성 뭐 RN서치 같은 조사에서 보면 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아주 근소한데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현주 의원 마찬가지고 유승민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아직은 한 100일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뭐 지금의 여론조사가 그때까지 얼마나 유지가 될지 또 내년 총선에서 치열하게 1당과 2당이 다투면 그러니까 한국당과 민주당이 다툰다면 그러면 이 이제 이른바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의 그 살 길이, 살 공간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1, 2당으로 더 흡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면 옅어졌지 가능성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따진다면 자 만약에 이 우파가 통합이 안 된다면 저는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 우리공화당과 유승민당은 상극입니다. 오히려 한국당과 더 가깝고 유승민당 그거는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친박과 비박 아주 그러니까 강력한 친박과 강력한 비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가 더 멉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 두 세력 간의 한쪽을 저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쪽이든 한쪽을 포기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조원진당이라고 하는 우리공화당 세력이 더 막강하냐 아니면 비박 원조 비박이라고 하는 유승민당 세력이 막강하냐 결집력은 우리공화당이 막강하지만 세력 분포는 비박이 유승민당이 더 크다. 그러나 결집력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대목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비박하고 손잡아야 되느냐, 친박하고 손잡아야 되느냐. 양쪽을 다 손잡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일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둘 중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저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 우파의 완벽한 통합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버리고 아마 그냥 전략적 연합공천? 뭐 이런 식의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뭐 연합공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연합공천 자체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보는데 황교안 대표는 현재는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되 또 실질적인 노력을 하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다고 말만 떠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움직임이 제가 지금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우파를 통합하자고 하는 그 외침의 진정성에 과연 있느냐 저는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럼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통합을 위해 뭐 이리저리 뭐 온갖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연합공천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 연합공천 형식은 황교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화당이든 아니면 유승민당이든 이현주당이든 그쪽에 몇 명 정도의 지분 이걸 주고 대신 뭐 수도권이나 이 좀 예민한 지역에서 그런 당들이 공천을 안 하는 대부분 공천을 안 하는 아마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난 2016년 당시 또는 2012년 당시에 민주당하고 정의당 같은 곳이 추진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의 약간 그러니까 뭐 통합은 아니고 연합공천이면 서로 이제 약간 상대방을 봐주는 형식의 공천, 상대방의 명망가들을 배려하는 공천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비례한국당을 만들 가능성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비례한국당이 지금 연동형 캡이 30석 아닙니까? 비례대표가 47석 중에서 30석을 연동형 캡을 씌워놨으니까 30석에 대해서만 50%의 연동률을 적용한다. 복잡합니다, 계산이. 그렇게 되면 아마 한 10석 이상 정도를 비례민주당을 창당 안 할 경우에 10석 이상 정도를 그 연동형으로 가져가고 비례한국당이 그 다음에 17석 중에 뭐 또 한 몇 석 가져가고 저 한국당이 이렇게 돼서 한국당은 거기서 못 가져가겠군요. 만약에 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안 하면 못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비례한국당이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국당 지지자들은 지역구는 한국당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그 일부만 이제 뭐 비례한국당 쪽에다가 이렇게 좀 몰아주는 아마 그런 형식이 될 텐데 뭐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런 형식의 연합공천이 될까 궁극적으로 중간에 뭐 몇 번 뭐 통합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뭐 통합이 결렬됐네 뭐 이런 얘기 오갈 것인데 그 궁극적으로는 아마 연합공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합공천조차도 또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파가 무려 4개의 정당으로 분열돼서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좌파는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그 다음에 뭐 호남 지역에서 민주평화당, 그 다음에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이 결국은 합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좌파 정당 3개, 우파 정당 4개가 대결을 하는 구도인데 그럴 경우 승부는 결국은 수도권에서 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이 군소 정당들이 얼마나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1000표, 2000표 가져가면 그것이 한국당과 민주당의 후보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이 수도권에 얼마나 공천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1, 2당의 승패가 갈릴 텐데 그것은 결국 1, 2당들의 그 군소정당과의 어떤 밀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결국 정치력이 좌우할 것이다. 승부는 수도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